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들이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잔치는 집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효자라 칭송받던 아들은 그날 밤 저를 차가운 마당으로 내쫓았습니다. 70년을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내 이름은 잊은 채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아닌 김정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70에 다시 찾은 제 인생.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웨딩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크다는 이 건물에 오늘만큼은 김정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무대 옆 의자에 앉아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 노점 시절 함께 장사하던 이웃들, 오래전 아파트 경비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정분을 보며 손을 흔들었고 정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어머니,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아들 박민재가 정장 차림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지나치게 단단했습니다.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드시고 추운 겨울에도 노점에 서셨지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신 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웃어야 할 것 같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 준비된 대본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연설문을 스마트폰에 적어두고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정분이 우연히 본 메모장에는 감동 포인트 여기서 목소리 낮추기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민재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쳤고 민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며느리 최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분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분이 계단을 내려오자 은서는 다가와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사진 많이 찍으셔야 해요.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잖아요. 은서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차가웠습니다. 정부는 며느리가 자신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은서는 정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잔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라고 칭찬했다. 정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잔치가 끝나갈 때였습니다. 정부는 홀 한쪽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아무리 화려해도 밖의 어둠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가실 준비하세요. 은서가 다가와 코트를 건넸습니다. 정부는 코트를 받아들고 소매에 팔을 넣었습니다.
은서는 잠깐 등을 쓸어주는 신용을 하더니 먼저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정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웨딩홀 간판에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았고 은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행복해야 할 날인데 가슴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정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그녀는 그 어둠이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다. 차는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집 앞에 멈췄다. 정분이 살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들어온 이 집은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다 왔어요. 은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민재는 트렁크에서 잔치 때 받은 화환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올려놓을게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정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래된 계단이라 삐걱거렸습니다. 2층 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간장, 오래된 장판의 냄새였습니다. 은서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쉴게요. 오늘 정말 피곤하네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민재가 화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환을 거실 한쪽에 세워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 주세요. 정부는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민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정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낮에와 달랐습니다. 웨딩홀에서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딱딱한 얼굴만 남았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집이 재개발 들어간대요. 구청에서 통지 나왔어요. 정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 있잖니.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가야 하는 집이에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재개발 안내문과 부동산 계약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팔면 괜찮은 값 받을 수 있어요. 늦으면 보상금만 받게 되고요. 민재야. 네. 엄마는 이 집 안 팔아.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요? 여기가 너희 아버지랑 산 집이야. 너 키운 집이고.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에요. 정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민재야, 엄마한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나가야 해요. 그럼 지금 팔아서 좋은 조건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잠시 밖을 보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형편도 좀 어려워요. 무슨 소리야? 사업이 안 풀렸어요. 투자한 게 다 물 들어갔고 대출도 많아요. 정부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민재는 평소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집이 필요해요. 팔면 빚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야, 엄마도 살아야지. 이 집 팔면 엄마는 어디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예요.
어머니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엄마는 요양원 안 가.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 집 붙들고 어머니 혼자 늙어가실 거예요? 그게 내 삶이야. 어머니.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왔습니다. 왜 이래요, 둘이?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 안 판대요. 은서는 정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며느리, 너도 엄마 편이 아니구나. 편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사는 가족인데. 민재 형편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애가 둘인데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정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빼앗자는 거니? 빼앗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나가야 하는 집이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은서는 한숨을 쉬며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정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잔치 누가 해드렸어요? 제가 했잖아요. 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정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그걸 따지려고 한 거니?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유 없어요. 그럼 잔치 안 해줘도 됐어. 엄마가 부탁했니? 민재는 말없이 정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부는 움찔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 집까지 빼앗으려고? 빼앗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사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넌 엄마 요양원 보내고 집 팔 생각이잖아.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은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그만해. 어머님도 피곤하실 거야. 민재는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요. 그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정분을 한번 보더니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은 또렷했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민재와 은서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저녁 식사 자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재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던 정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정부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야. 내일까지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매물 알아보신대요. 그럼 그렇게 해. 민재는 정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손 떼. 우리가 망하는 게 보고 싶으세요? 제 사업 망하고 애들 학교 못 보내고 그게 좋으세요? 정부는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면 내가 책임져. 왜 엄마 집을 넘보니?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래. 그때 은서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양원 사진 찍어 왔어요. 보실래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정분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안 간다고 했어. 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민재 형편 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세요? 내 집인데 내가 결정한다는 게 이상하니? 이상한 게 아니라 이기적이에요. 정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기적? 네. 제 형편은 생각 안 하시고 집만 생각하시잖아요. 정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 위해 살았는데 그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은혜 갚으라고 하시면 안 되죠.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안 팔아. 민재는 탁자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정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민재야, 정신 차려. 여긴 내 집이야. 법적으론 어머니 집이지만 관리는 제가 했어요. 세금도 제가 냈고요. 정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었습니다. 보세요. 지난 5년간 제가 다 냈어요. 어머니는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그건 내가 내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 권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부모 의무예요. 제가 감사해야 하는 건 맞지만 평생 빚진 것처럼 살 순 없어요. 은서가 민재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님만 생각하실 순 없어요. 정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족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이럴 거니? 민재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민재야. 지금 당장요. 정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정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나가세요. 정부는 버티려 했지만 민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분을 현관 쪽으로 끌었습니다. 민재야, 이러지 마. 은서는 거실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정분을 계단 위까지 끌고 갔습니다. 정분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손 떼세요. 민재는 정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정분은 비틀거리며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1층 마당에 도착했을 때 정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재가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하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들어오셔도 돼요. 민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옷이 얇았습니다. 잠옷 위에 걸친 가디건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정부는 대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엔 울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곧 말랐고 대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분노도 식었습니다. 남은 건 명료함이었습니다.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요.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워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들은 자신을 엄마가 아니라 재산을 가진 노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몇 개 되지 않았지만 그 별들은 또렷했습니다. 발밑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휴대전화였습니다. 낮에 마당에 떨어뜨린 것을 미처 줍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켜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이모 김영욱.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왕래했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서로 멀어졌습니다. 정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모. 정부나? 너 정분이지? 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 좀 도와주세요. 주소만 말해. 영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꼭 쥐고 마당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추위가 심했지만 이제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대문을 비췄습니다. 정부나. 영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야, 문 열어. 김정분 여기 있어. 2층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김영욱이야. 문 열어. 민재는 영욱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영욱은 안으로 들어와 정분을 발견했습니다.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정분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분아. 영욱은 달려와 정분을 일으켰습니다. 정분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어? 한두 시간? 영욱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정분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이런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욱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를 마당으로 내쫓았어? 이모 할머니 사정이 있어서. 사정? 무슨 사정이면 70 노인을 겨울밤에 밖에 세워도?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층에서 은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민재 옆에 섰습니다. 영욱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이모.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랑 가. 정분은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30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갈게요. 영욱은 정분을 부축해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민재가 뒤따라왔습니다. 이모 할머님 잠깐만요. 뭐? 어머니가 집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도 어려워서.
영옥은 민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 안 들어. 어떤 이유도 이걸 정당화할 순 없어. 하지만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셨을까?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옥은 정분을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정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옥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정분은 따뜻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옥은 담요를 가져다 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몸 좀 어때?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옥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 울면 안 돼요. 울면 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울고 싶으면 울어. 정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영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가 왜 그랬어? 정분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요양원 이야기까지. 영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저는 엄마잖아요. 뭔가 제가 부족했으니까. 정분아. 영옥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평생 아들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돼. 정분은 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쉬어. 내일 생각하자. 그날 밤 정부는 영옥의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정분을 데리고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먼저 그것부터 떼야 해요. 지금 집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영옥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분이 명의예요. 그럼 일단 괜찮네요. 재산세를 누가 냈든 명의가 본인이면 소유권은 확실해요. 정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계속 압박하면 어떡하죠?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탁을 고려해 보세요. 신탁이요?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평생 살 수 있고 사후에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아드님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아드님이 폭력적으로 나오면요. 정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접근금지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영옥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 트이지? 네, 고마워요, 이모. 고마긴. 당연한 거지. 정부는 영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미안해. 진작 연락할걸.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죠. 두 사람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영옥의 집에 머물며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집은 신탁 처리되었고 민재는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정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영옥이 물었습니다. 답장 안 해?
아직이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해. 조급해할 필요 없어.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존중과 돌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정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이모, 응?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김정분으로 살면 돼. 누구 엄마 말고, 누구 며느리 말고, 그냥 김정분으로. 정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정분.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영옥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탁이 완료된 집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30년 묵은 장판도, 낡은 싱크대도, 남편이 달아준 시계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추억에 묶인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정분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정부는 짐을 풀고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부는 말없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분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마당, 잠긴 대문, 외면하던 창문을.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지 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내쫓았니?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안 할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정부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 가족이기를 포기했어. 아니에요.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혈연으로는 그래. 하지만 가족은 혈연만으론 안 돼.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정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밉지 않아. 어머니.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야. 내가 한 일은 엄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영영 안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정부는 문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어머니. 가. 민재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정부는 지역복지관에 갔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연세가 70이면 교육 받으시기 힘드실 텐데요. 할 수 있어요. 일자리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상담사는 정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정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육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정부는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론 수업도 어려웠고 실습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복습하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한 달 후 정부는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손에 든 자격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분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왔습니다. 정부는 집 마당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영욱이 놀러와서 함께 물을 주었습니다. 잘 크네. 그러게요. 너도 잘 크고 있어. 정부는 영욱을 보았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이모 아니었으면. 그만해. 몇 번째야?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영욱은 웃으며 정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요즘 달라졌어. 뭐가요? 표정. 전엔 늘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진 것 같았는데 이젠 가벼워 보여. 정부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예전과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가벼워요. 그게 바로 내 삶을 사는 거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응.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상담 받기로 했어요. 상담? 심리 상담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 이해가 안 돼서요. 정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 잘했어. 은서랑도 부부 상담 받기로 했어요. 저희 관계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응. 제가 당장 변할 순 없겠지만 노력할게요. 정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상추잎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재야. 네, 어머니. 엄마도 노력할게. 너를 용서하려고. 민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가자. 네. 천천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욱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이제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차립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 멀리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70년을 엄마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김정분으로 살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김정분의 하루.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준 것, 영욱과 나눈 대화, 민재의 전화. 글씨는 삐뚤빠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부는 미소 지으며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